안녕하세요. 저는 자이언티한 작품 만들기 강의를 맡은 여정포레스트 대표 조여정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이 자이언티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자이언티한은 굵은 실을 부르는 말인데요. 요즘에는 시장이나 가까운 생활용품점에만 가셔도 이 자이언티한을 자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자이언티한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바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른 뜨개질처럼 바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두 손만으로 이 실을 엮어서 물건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떤 기술이나 손재주가 없어도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눈앞에 멋있는 작품이 탄생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 1강에서는 자이언티한을 이용해서 가방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만들기에 앞서서 준비물을 챙겨 볼 건데요. 이 자이언티한 실과 가위 그리고 고리 부분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끈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모든 준비물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방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적당히 실을 풀어놔 주시고요. 이 끝부분에서부터 한 뼘, 두 뼘 정도 되는 지점을 찾아서 구부려 주세요. 여기서 짧은 실을 들어서 긴 실 위에 교차를 시켜주시고요. 그냥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원 안에 짧은 실을 감아서 고리만 살짝 만들어 주시고요. 긴 실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고리 하나가 만들어지세요. 이 원은 실 자체가 좀 이렇게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고 나란히 잘 펴서 예쁘게 정돈을 해주신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이 고리 안으로 오른손 집게손을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왼손으로 실을 잡아서 통과를 시킬 건데요. 박음선이 있으실 거예요. 박음선이 한쪽 방향으로 오도록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계속 그쪽 방향으로 오도록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오른손은 원 안에 꼈고요. 왼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박음선이 지금 저의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가방을 만들 때 바깥쪽에서 박음선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실을 앞쪽으로 두었을 때 박음선이 왼쪽으로 오도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이제 시작되는 고리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가방 만드는 순서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의 이 아랫부분, 밑바닥을 먼저 한 줄을 만들어준 다음에 가방 벽을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윗부분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가방을 통째로 뒤집어 줄 거예요. 뒤집어 준 후에는 가방의 끈을 마지막에 연결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처음 순서인 가방의 바닥 부분 먼저 한 줄을 사슬뜨기로 7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다시 이 고리 안에 껴주시고요. 왼손으로 긴 실을 잡아서 통과를 시켜주세요. 자, 통과를 시켜서 고리를 빼주시는데요. 이 고리 사이즈는 내 손가락 3개 정도 사이즈로 빼주시고요. 자, 여기서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손가락을 빼지 마시고 그대로 끼워둔 상태에서 엄지손만 다시 고리 안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왼손으로 실을 잡아주시고요. 실이 납작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박음선이 항상 오른쪽 부분에 위치하도록 해주신 상태에서 또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리가 통과가 되었고요. 이걸 반복해서 7번을 해줄 건데요. 이쪽에 나란히 가방의 벽을 세워줄 건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게 가방의 벽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고리를 이 한 줄에 먼저 쭉 쌓아 올려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듭 부분이 내 몸의 왼쪽에 오도록 해주시고요. 이 고리 부분이 내 몸의 오른쪽에 오도록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긴 실은 이렇게 돌려서 내 몸의 앞쪽에 이렇게 왼쪽으로 매듭 쪽으로 향하도록 실을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자, 7번째 고리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6번째 고리 바깥줄, 이 줄에다가 또 벽을 하나 세워 볼게요. 자, 실을 잡았을 때 박음선이 위쪽으로 위치한 다음에 밑에서 위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자, 고리를 만들었을 때 박음선이 이렇게 나란히 나오게, 바로 옆에 5번째 고리에도 여기 딱 바깥줄만 잡아당기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거든요. 자, 이 공간에 또 실을 밑에서 위로 통과시켜서 고리를 올려주세요. 차례차례 해서 총 6개의 고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고리를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고리들의 키를 맞춰가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박음선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세요. 여기 매듭의 바로 위에 있는 여기 줄도 작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잘 찾아서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빼주면 실이 계속 꼬이기 때문에 잘 펴가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가방의 한쪽 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 반대쪽에 있는 줄에도 대칭적으로 또 6개의 고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걸 돌려서 이 매듭 부분이 오른쪽으로 오고, 이번에는 기준 고리였던 부분이 왼쪽으로 오게 위치를 해주신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긴 실을 다시 또 이쪽 방향으로 위치를 시켜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자리를 먼저 찾아서 또 벽을 세워줄 건데요. 자, 여기 매듭이 있고 매듭 바로 위에 있는 이 V자 모양의 여기 자리를 잘 찾아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처음 부분은 이 고리 하나만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쌍으로 고리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긴 실이 이제 이쪽에 향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박음선이 위쪽을 향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대로 위로 통과시켜 줄게요. 자, 그러면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박음선이 나오도록 지금 작업이 됐어요. 그래야 나중에 가방을 뒤집었을 때 이 박음선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음선은 다 이렇게 바깥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벽을 쌓아주면 총 13개의 고리가 완성이 되는데요. 위치를 바꿔서 매듭이 왼쪽에 오고 이 기준고리가 오른쪽에 있도록, 이게 1번 고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 바깥쪽으로 2번, 3번 이렇게 해서 이 13번 고리에 아까 준비해 두었던 이런 끈이나 혹은 스티커 같은 거 있으시면 집에서는 스티커 같은 걸로 붙여 두셔도 되거든요. 띠처럼 된 부분에 묶어 두었고요. 이제부터는 만들어진 고리에 실을 통과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벽을 쌓아 올려 줄 거예요. 그대로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새롭게 고리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두 번째 고리에도 새로운 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항상 안쪽으로 고리를 만들어 줄게요. 자, 뒤에서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손가락 3개 정도 사이즈로 모든 고리들은 다 키를 맞춰 줄게요. 여기 부분은 지금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결 부위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바짝 붙여 주시고요.
아까 우리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이제 한 바퀴를 돌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가방의 벽이 1단계가 쌓아 올려졌고요. 총 6단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5바퀴를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실 위치를 돌려서 한 단계만 올라온 거지 이 앞전이랑 하시는 방식은 똑같아요. 간혹가다 고리를 빠뜨리고 하는 경우에는 실을 다 풀고 다시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옆에 고리를 잘 찾아서 천천히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 고리를 보시면 이쪽으로 실을 넣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요. 항상 우리는 박음선이 있는 부분으로 실을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띠에다가 고리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작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고리를 꺼내서 이렇게 꺼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세요. 한 1, 2단계 하실 때는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테지만 한 3단계 정도 하시면 이렇게 가방 벽이 어느 정도 쌓아져서 이제 모양도 나오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다 이런 감도 오게 되니까 한 1, 2단계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해주시고 이제 3단계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모양 상상해 가면서 해주시면 재미있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자이언티안의 장점은 푸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가 일어났다고 하면 얼른 풀러서 다시 바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집중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13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셌을 때도 이 고리가 13개가 다 있어야지 만약에 12개가 있다 하면은 하나를 빠뜨리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빠진 부분까지 실을 풀어서 다시 작업을 해주셔야 되시니까요.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고리들 잘 찾아서 순서대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바퀴 6번째 6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아까 여기 표시를 해두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6개가 있는데 이 아랫부분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개수를 세어야 돼요. 그래서 총 6개니까 지금 5단계까지 하게 된 거고요. 한 바퀴를 더 하면 총 6단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고리까지 넣어서 가방의 벽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방의 여기 윗부분을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항상 매듭 부분이 왼쪽에 오도록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1번 고리에 똑같이 우리 전 단계에서 했던 것처럼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리에도 똑같이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1번 고리가 2번 고리를 이렇게 통째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2개였던 고리가 하나가 되면서 고리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거든요. 3번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기존에 있던 고리가 새로운 고리를 덮어 씌워 주시는 거예요. 손을 끼우시고 나중에 만들어진 고리가 기존의 고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게 조금 빡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고리를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고리 사이즈는 항상 손가락 3개 정도를 유지를 해주세요. 자, 윗부분을 마무리하면 딱 이렇게 고리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가방의 윗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봐도 약간 가방 모양처럼 보이시죠? 그럼 이제 가방을 통째로 이걸 뒤집어 줄 건데요. 뒤집어 주기 전에 이 아랫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가방의 여기가 안쪽이기 때문에 숨겨줄 건데요. 이렇게 천을 벗겨서 이 안에 있는 손만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천을 올려서 이렇게 좀 얇게 만들어진 천을 여기
겉에 부분에 실을 잡아서 숨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대한 눈에 보이지 않게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주시면 이렇게 감쪽같이 숨겨지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묶어두었던 끈은 이제 풀어주셔도 되시고요.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을 때는 밑바닥부터 같이 눌러서 정말 통째로 뒤집어 주시면 되세요.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모양을 잡아 주시고요. 가방 모양이 딱 나오니까 이제 기분이 좀 좋으시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 끝만 연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줄이 두 줄이 있는데요. 이 고리 쪽에 있는 줄 말고 고리 쪽과 반대쪽에 있는 이 세로줄과 그리고 이 세로줄과 겹쳐져 있는 이 가로줄, 세로, 가로, X자로 되어 있는 줄 아래쪽에 자리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 이 고리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 실은 가방의 안쪽에 위치를 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방 끈이 이어져 가게 될 거고요. 자, 고리가 하나 나왔잖아요. 오른손에 우리 바닥 만들었던 것처럼 사슬뜨기를 할 건데요. 오른손 집게손 끼워 주시고, 자, 긴 실을 타이트하게 당겨서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를 시켜 주시고, 이번에는 이 박음선이 왼쪽에 오도록 실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시 실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손가락 다시 펴주시고 엄지 넣으시고, 자, 이 실 박음선이 왼쪽에 오도록 된 상태에서 통과시켜 주시고요. 이거를 반복해서 13번 정도 해주시면 핸드백처럼 짧은 끈이 완성되거든요. 네, 집게손 2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로만 만들어 주시고 좀 촘촘하게 만들어 주셔도 되시거든요. 이게 옆줄을 세시면 몇 개 있는지를 아실 수 있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했거든요. 이 실이 여유가 있으시면 본인 몸에 맞춰 가지고 여유 있게 해주셔도 되시고요. 저는 일단 핸드백식으로 손으로 손잡이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원하는 만큼 사슬뜨기를 하셨으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에서부터 한 뼘 정도 되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고리가 하나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고리를 실을 위로 쭉 당겨서 빼주시면 풀리지 않고 이렇게 딱 걸리게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슬 모양으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반대쪽에 대칭되는 부분에 이렇게 사슬 모양 고리가 있고요. 자, 이 고리에 한 줄 말고 이렇게 한 줄, 두 줄 아래쪽으로 이 실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먼저 통과를 시켜주세요. 끈 맨 아래쪽에 있는 고리, 자, 여기 이렇게 고리 구멍이 있거든요. 자, 이 구멍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을 꺼내서 타이트하게 우리 처음에 들어갔던 두 줄 사슬 아래쪽으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한쪽을 다 걸었고요. 조금 더 튼튼하게 맨 아래쪽에 보면 반대쪽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자, 이 구멍으로 다시 나갔다가 다시 처음 자리로 들어가면 이제 끈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솜이 들어있고 두껍기 때문에 다시 천을 내려서 솜만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숨길 때도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 가방의 윗부분 사슬 줄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띠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여기를 손으로 잡아보면 공간이 나오고요. 이 공간에 껴주시면 되세요. 자, 아래쪽으로 끼고 또 남아있는 실을 바로 옆쪽에 있는 자리에다가 밑에서 위로 껴주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지그재그로 숨겨주시면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게 되거든요. 나만의 가방이
뚝딱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떠세요? 안쪽에 이렇게 뒤집기 전에는 조금 어떤 모양일지 상상이 안 가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뒤집는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따라 하시면서 예쁜 가방 완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자나 거실 바닥에 깔 수 있는 원형 방석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